안녕하세요. 연고대 3회 합격자 연상논술입니다. 오늘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술에 관한 첫 번째 오해. 논술은 정해진 정답이 없다. 이런 오해가 진짜 많아요. 아닙니다. 논술은 정답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 주관식 정답 맞추기 시험이에요. 물론 한 20년 전 논술에서는 조금 더 자기 주관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제시문을 읽고 이에 대한 너의 생각을 말해보라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10년 전부터는 단 하나의 정답만이 도출되도록 문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답이 없는 논술은 없고 그 정답은 유일하게 딱 하나로 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논술에 관한 두 번째 오해. 논술에는 개념 강의가 필요하지 않다. 얘도 당연히 아닙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만큼 푸는 방법도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수학학원에 갔는데 지수함수가 뭔지, 탄젠트가 뭔지 이런 거 안 알려주고 모의고사부터 풀어보자 라고 하면 그 학원 다니실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로 써 있다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고 푸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저는 이 개념을 행동강령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연대 경영, 연대 심리, 고대 경제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행동강령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해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요약할 때 첫 문장에는 뭘 써야 되는지, 비교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상황별로 행동강령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논술에 관한 세 번째 오해. 논술은 수능 끝나고 몇십만 원짜리 파이널 듣고 대충 가면 된다. 자, 이거는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논술이든 국어든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친구들은 어떤 텍스트를 읽어도 본능적으로 핵심을 파악해서 글도 아주 잘 씁니다. 실제로 제 친구 한 명은 국어 맨날 만점 받던 친구인데 연대 논술을 준비도 거의 안 하고 붙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국어에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재능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이 영상 끄고 나중에 파이널만 들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처럼 언어적인 재능이 없으시다면 시간을 따로 내서 개념을 공부해야 됩니다. 논술에 관한 네 번째 오해. 논술에서 배경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 혹은 반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배경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배경 지식을 딱 정해드리자면 고등학교 사회탐구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를 공부해본 학생이라면 더 이상의 배경 지식을 공부할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욕심을 내면 윤리와 사상이나 정치와 법 정도를 더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뛰어넘는 예를 들면 똑같은 기능론이라도 파슨스의 기능론 이런 거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고등학교 사회문화 범위 안에서 나오는 기능론 학자인 뒤르켐과 버튼 정도는 간단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논술에 대한 다섯 번째 오해. 논술은 창의적 혹은 독창적으로 써야 한다.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껏해야 중졸 고졸인 사람들한테 사회 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결책을 요구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주어진 쟁점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시사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조금 어필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꼭 써야만 붙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걸 썼다가 틀리면 감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잘 읽고 비교면 비교, 설명이면 설명, 평가면 평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킨 것만 잘 쓰면 됩니다. 자, 논술에 대한 여섯 번째 오해. 글빨이 없는 학생은 논술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논술에서 학생들한테 높은 수준의 필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래 글빨을 타고난 사람들은 논술을 대충 해도 알아서 붙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보내줘도 우리가 합격할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밑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을 시간을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글은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군부 독재 시절에 감옥에 갔다가 2심 재판부에 항소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됐나요? 몇 군데만 좀 보죠. 여러분 혹시 애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 옆에 제가 뜻을 적어놨는데 이것도 저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바위 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 아주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맨 마지막 네크라소프라는 시인이 있다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몰라요. 아무튼 뭐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될 거고 저도 못 써요. 우리가 논술에서 필요한 글발은 이런 게 아닙니다. 밑에 제가 쓴 예시 답안을 한번 읽어볼게요. 30초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자, 됐나요? 뭐 어려운 말 있나요? 선천적, 후천적 이런 말들 다 아시잖아요. 체계적인 교육이니 단발적인 성취니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다 노력하면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이에요. 논술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텍스트에서 제대로 뽑아내고 표현할 줄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술에 대한 오해들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입시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고대 3위 합격자 연상논술이었습니다.